예, 안녕하세요. 명순 교수의 캠라이프.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돈 침대 그랬는데, 그 라돈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데, 주기율표 상에서 맨 오른쪽에 이것을 8A족인데, 맨 오른쪽 밑에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헬륨, 네온, 알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기체죠. 이 라돈도 기체 상태입니다. 기체인데 원소 기호로는 R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86번, 질량수는 222인데 이 라돈하고 라듐이 여기 있는데 이 라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라듐은 금속이에요. 그리고 이 라돈은 기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주기율표가 있는데 이 주기율표에는 현재까지 118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90가지, 90개 정도가 천연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원소들이고 나머지는 합성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멋있게 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화학자인데 멘델레프입니다. 멘델레프는 1896년도에 이런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가 2019년도니까 150년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멘델레프가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든 것을 기념해가지고 150주년 기념 학회도 지난 7월 달에 열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돌덩어리, 뭐, 화강암, 인광석, 석회석, 흙, 이런 데 존재하는 우라늄이나 토륨, 얘네들이 방사성 붕괴를 해요.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붕괴를 하고서 이런 라듐을 거쳐가지고 라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라늄은 U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우라늄이나 여기에 라듐들은 얘네들은 금속입니다. 금속이 이렇게 가스, 라돈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돈 그 기체는 굉장히 강한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유해하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라돈이 얼마나 위험하느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으로서 흡연 다음으로 두 번째 이 폐암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 발병의 3에서 14%가 라돈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하는 건데 그 미국 환경청 EPA가 있어요. 미국 환경청에 따르면은 비흡연자들 가운데서 폐암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라돈이다 하는 거죠. 라돈 가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만큼 위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비흡연자도 폐암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왜 이런 라돈 가스가 우리가 먹게 되느냐, 노출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덩이에서 우라늄이라든지 톨륨 얘네들이 붕괴가 되면서 라돈 기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방사능이.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토양 가스들이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내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이게 라돈 가스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건축 자재라든지 지하수에 의해 가지고도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보면은 여기 이제 주택 유형별로 라돈 검출 현황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약 157 베크렐 BQ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베크렐은 이 라돈을 그 농도를 나타내주는 그 단위예요.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많이 되고요.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는 103, 아파트에서는 75, 이렇게 검출이 됐다는데, 그만큼 이 단독주택은 우리가 이 토양, 땅하고 가깝죠. 그만큼 그래서 실내로 이 라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WHO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이 그 실내 공기 중에서 라돈의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니까 53베크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여기 체코라든지 이런 데서는 140, 뭐 핀란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멕시코도 뭐 140베크렐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얼마냐면 39, 그러니까 40베크렐인데 우리나라가 53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보다는 또 약간 높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라돈의 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떠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집안의 공기를 굉장히 환기를 잘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마루 틈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토양 기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라돈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보강제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갈라진 틈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건물 신축을 할 때는 라돈 저감 시공법을 사용을 하면은 라돈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은 그 음이온이 발생된다. 그래서 음이온이 뭐 나온 침대를 사용하면 뭐 류마티스에도 좋고 몸에 건강이 좋다 그랬는데 결국은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에서 라돈이 나왔다는 거죠. 왜 라돈이 나왔냐면은 이 그 침대에다가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석을 잘게 이것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작은 양을 입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라돈이 나온 건데요. 여기 이제 뭐 그림을 보니까 이런 침대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라돈이 풀풀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즉 이 침대 회사에서는 이 모나자이트를 약간 입혀주게 되면은 침대 매트리스에다가 입혀주게 되면 거기서 음이온이 발생된다 될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그 음이온이 몸에 좋으니까 했는데 결국은 이 라돈이 거기서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나자이트는 뭐 이런 팔찌라든지 목걸이, 벽지 이런 데도 또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이제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일본 얘기를 좀 하게 됐네요. 일본에 이제 온천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일본 온천에 보면은 여기에 라돈이 있는 그러한 나오는 온천수다 해가지고 여기에 써져 있네요. 뭐냐면은 이 라돈이나 라듐이 들어가 있는 온천수나 식수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굉장히 치료에 좋다. 이제 그런 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식당에서 식수에다가 라돈 가스를 불어넣어서 제공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이 효능이나 이런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중에서 많이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음이온이 뭐 공기정화에도 좋고 뭐 자율신경계를 조정하니까 굉장히 뭐 몸에 건강에 좋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상온에서 공기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되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제품들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그 화학과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라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포장한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우라늄이나 토륨이 이게 이제 방사성 붕괴가 돼가지고 라듐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라듐이 다시 이 붕괴를 하게 되면은 라돈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질량수가 그 라듐이 226이에요. 그리고
양성자 수가 88인데 얘가 붕괴가 되면은 222하고 86이 된 이런 라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 붕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알파 붕괴를 알파 붕괴에서 나오는 이 알파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이온 뭐 광고 제품을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토륨 이런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죠. 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이 됐다 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이온 제품으로 알려진 것들은 사실은 얘네들은 방사능 제품이라 하는 뜻이라고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제 그 생활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도 항상 광고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